아니, 어떻게 240년도 더 된 여행기 하나가 한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혁명의 불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낡은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던 책,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건 그냥 평범한 외교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청나라의 심장부를 직접 뛰어들어서 낡아 빠진 생각들을 깨부수고 어떻게든 우리 조국의 미래를 구할 해답을 찾아오겠다. 이런 한 지식인의 정말 위대한 도박이었던 거죠. 자, 그럼 한 학자의 급진적 여정,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박지원, 그리고 그가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던 18세기 조선이라는 그 아주 단단하고 경직된 세계 속으로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조선은요,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국경 너머 청나라는 어땠을까요? 이미 아주 역동적인 국제도시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기술과 문화가 막 꼽히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현실의 차이,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아주 단단히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바로 화이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발전했어도 걔네는 그냥 오랑캐다 이렇게 멸시하는 사상이었어요. 이 편견이라는 장벽이 어찌나 높았던지 많은 학자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발전을 보고도 애써 고개를 돌려버리게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바로 이 완전히 단절된 두 세계를 이어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박지원이죠. 그는 그 낡은 편견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던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계로의 첫걸음입니다. 박지원이 드디어 국경을 넘는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대체 어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을지 우리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1780년 6월 24일 드디어 사절단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정말 익숙했던 모든 것, 그 과거의 세계를 등 뒤로 하고 이제 완전히 미지의 세계,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박지원이 챙긴 준비물이라고는 벼루하고 붓, 그리고 공책, 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진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죠. 바로 그 어떤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습니다. 사실 박지원은요, 당시의 실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적 흐름의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식 이런 걸 추구하는 학문이었거든요. 바로 이 실학 정신이 그가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비밀 열쇠였던 셈이죠. 국경을 넘자마자 그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벽돌이었어요. 그냥 흙 쌓고 돌 깎아서 성벽을 만들던 조선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건물을 올리는 이 단순한 기술. 박지원은 이 벽돌 하나를 보고 두 나라의 힘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구나, 이걸 직감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일기는 혁명의 일기가 됩니다. 그의 관찰은 이제 단순한 감탄에서 그치지 않아요. 낡아 빠진 조국의 시스템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수레를 쓰지 않으니 길을 닦지 않는다. 이 짧은 한 문장, 여기에 정말 당시 조선 사회의 모든 문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수레가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에서 조선의 경제, 사회 기반 시설, 이 모든 게 완전히 멈춰서 썩어가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게 그의 북학 사상의 핵심이에요. 북학이 뭐냐?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저 북쪽, 청나라한테 배우자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이건 그냥 배우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당시 조선이 겪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혁신 계획서였던 셈입니다. 자, 이번엔 풍자, 문체, 그리고 왕의 질책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의 생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혁명적이었던 게 바로 그의 글쓰기 스타일 그 자체였다는 점이에요. 그의 날카로운 펜 끝이 이번엔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아주 유명한 풍자 소설 호지를 보면요,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습니다. 입으로는 맨날 도덕이니 명분이니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그 지배계층의 위선을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여기서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정조임금과 굽힐 줄 모르는 천재 작가 박지원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사실 정조도 박지원의 재능은 정말 아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글 쓰는 스타일만큼은 너무 파격적이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박지원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마저 감탄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글로 응수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똑똑히 증명해 보이죠. 그럼 열하일기의 유사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위험천만했던 책이 대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혁명의 지침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말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하일기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막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읽히면서 조용히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선이 근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딱 섰을 때 시대를 이끄는 등불처럼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18세기 박지원의 그 엄청난 지적인 용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어떤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박지원의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